시댁 제사 때는 요즘 누가 제사 지내냐며 반찬 가게 음식 싸오던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 제사에는 직접 전을 부치고 정성을 다하는 현장을 목격한 시어머니. 이 시어머니 집에서 제사는 당장 배달 나가! 음식으로 때우더니 친정 제사는 12첩 반상을 이 직접 집에서 차려요. 당장 나가! 우리 집 제사 냄새는 역겹다던 며느리. 내가 이 친정에서 집에서 붙이던 그 당장 기름 나가! 냄새. 내가 다 녹화했어. 오늘부로 이 집에서 이 나가. 집에서 당장 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러 오셔서 참 고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는 게 미덕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지요.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30년 전 남편 먼저 보내고 홀몸으로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내기까지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부터 시작해서 남의 집 빨래까지 하며 손톱이 다 닳도록 살았죠. 오로지 아들 녀석 하나 잘 되는 것,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결혼한다고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수줍게 웃던 며느리 수진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제사였습니다. 제사라는 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겐 그저 구식이고 귀찮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달랐어요. 일찍 떠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자 홀로 아들을 지켜준 조상님들께 드리는 제 진심 어린 인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의 손을 빌려 제사상을 차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첫 제사를 맞이한 며느리가 제 앞에 딱 서더니 이러더군요. 어머니, 이번 제사부터는 음식 배달시키면 어떨까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배달이라니요. 정성이 반이라 믿고 살았던 제 평생의 신조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바라보자 며느리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집에서 전 부치고 나물 무쳐요? 반찬 가게 가면 팩으로 다 팔고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제사상 세트가 집 앞까지 배달돼요. 어머니 관절도 안 좋으신데 힘들게 그러지 마세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 녀석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맞아요, 엄마. 수진이 말이 맞네. 요즘 누가 힘들게 요리해요. 그 시간에 우리 같이 바람이나 쐬러 나가요. 자식들이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 시대가 변했는데 내가 너무 고집을 피우는 건가 싶었죠. 서운한 마음을 꾹 누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배달된 제사상 세트, 겉보기엔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포장지를 뜯자마자 올라오는 그 차가운 냄새, 며칠 전부터 미리 만들어둔 것 같은 뻣뻣한 전과 향기 없는 나물들, 조상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 얼굴을 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사를 지내는 당일에 터졌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한복판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아, 짜증나. 집안에 기름 냄새 배는 거 진짜 싫은데. 어머니, 그냥 제사 치우고 외식하면 안 돼요? 이 냄새 빠지려면 며칠은 걸릴 텐데. 아휴,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오빠, 나 이 냄새 때문에 머리 아파. 어머니, 그냥 대충 하고 빨리 끝내면 안 돼요? 대충이라니요. 정성껏 음식을 만들지도 않았으면서 남이 해준 음식 옮겨 담는 것조차 귀찮다는 저 말투.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왔지만 아들 내외 싸움이라도 날까봐 저는 또다시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얼른 끝내마.
이 말이 제 입에서 나갈 때 제 자존심은 바닥에 흩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억지로 제사를 끝내고 나면 며느리는 늘 바빴습니다. 남은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고 싱크대에 그릇 몇 개 가져다 놓는 게 전부였죠. 그러고는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밤늦게 홀로 거실에 앉아 식어버린 배달 음식을 정리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바쳤나? 내가 이 집에 정말 가족으로 대접받고 있는 건가?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제사를 싫어하는 성격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를 썼죠. 하지만 저는 며칠 뒤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아주 기막힌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며느리의 가방에서 우연히 떨어진 종이 한 장. 거기 적힌 목록에는 우리 집 제사 때는 구경도 못 해본 최고급 한우 2플러스 산적고기, 특대 사이즈 참조기, 그리고 엄마 좋아하는 옥돔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며 주말에 집을 나선 며느리. 저는 왠지 모를 서늘한 기분에 이끌려 며느리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며느리의 친정집이었죠. 대문을 열기도 전부터 코끝을 찌르는 진한 기름 냄새, 그리고 그 냄새 사이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아주 낭낭하고 행복한 웃음소리. 엄마, 불 조절 잘해야 해. 아빠 제사상에 올릴 건데 전이 타면 안 되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우리 집에선 냄새난다고 질색하던 그 며느리가 제 손으로 직접 전을 부치며 웃고 있었던 겁니다. 사돈댁 대문 앞에서의 충격적인 목격담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왜 그곳까지 찾아가게 되었는지 그 발단이 된 기막힌 사건부터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 미련하죠. 눈앞에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믿고 싶어 하니까요. 그날은 우리 집 배달 제사를 지내고 딱 사흘이 지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더니 평소보다 훨씬 들뜬 목소리로 콧노래를 부르더군요. 어머니, 저 이번 주말에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제주도 여행 다녀올게요. 오빠한테는 미리 말해뒀어요. 집안일은 오빠가 좀 도와줄 거니까 어머니는 편하게 쉬세요. 제주도 여행이라. 평소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제사 당일에도 겨우 퇴근 시간 맞춰 오던 아이가 여행 간다는 소리에 저렇게 얼굴이 활짝 핀 걸 보니 한편으론 얄밉기도 했지만 그래 젊을 때 놀아야지 싶어 그러라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짐을 챙긴다며 안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 남겨진 며느리의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식탁 위에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면서 내용물이 조금 쏟아졌더군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제가 가방을 들어 올려 정리해 주려던 그때였습니다. 립스틱과 거울 사이로 작게 접힌 메모지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더군요. 평소 남의 물건에 손 떼는 성격은 아니지만 장보기 목록이라는 큰 글씨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를 펼쳐든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플러스 한우 산적용 3kg, 특대 사이즈 국산 참조기 5마리, 국산 밤과 대추, 그리고 그 밑에 빨간 펜으로 별표까지 쳐진 문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옥돔 3마리 제주산 확인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불과 사흘 전 우리 집 남편 제사 때 며느리가 주문했던 배달 음식 리스트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어머니, 제사상 세트 15만 원짜리로 주문했어요. 거기전도 종류별로 오고 나물도 다 들어있대요. 요즘 고깃값 비싼데 한우는 너무 사치해요. 그냥 세트에 포함된 거로 올리시죠.
우리 집 조상님 상에 올릴 고기는 사치라며 배달 세트에 퍽퍽한 수입산 고기를 내밀던 그 아이가 친구들과 여행 간다던 그 주말에 쓰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식재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옥돔이라니, 옥돔이라니. 제 입에선 헛웃음만 새어나왔습니다. 30년을 가사도우미로 남의 집 일하며 번 돈으로 아들놈 장가 보낼 때 아파트 보증금까지 대줬습니다. 며느리 기죽지 말라고 명절마다 봉투 챙겨주고 매달 대출 이자 힘들다기에 제 노후 자금 쪽에서 생활비까지 보태줬죠. 그런데 제 아비 제사상에 올릴 생선 한 마리 직접 고르는 게 귀찮아서 배달 음식을 시키자던 아이가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는 시장통도 아니고 백화점에서나 팔 법한 최고급 재료들을 리스트에 빼곡히 적어둔 겁니다. 가슴이 방방 뛰어서 진정이 안 되는데 안방에서 수진이가 나오더군요. 저는 얼른 메모지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웃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출발해요. 월요일 아침에 뵐게요. 맛있는 거 사올게요.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안방으로 달려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 트렁크를 여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죠. 세상에,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다는 사람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뒷좌석과 트렁크에는 커다란 아이스박스가 3개나 실려 있더군요. 그 안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지 보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마침 퇴근한 아들에게 그 메모지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준호야, 수진이가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더니 이게 다 뭐냐? 장바구니 목록이 예사롭지 않구나. 그런데 돌아온 아들의 대답이 제 가슴에 더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유, 엄마, 뭘 또 그렇게까지 봐요? 수진이가 친구들이랑 펜션 가서 고기 구워 먹으려나 보지. 요즘 애들 놀러 갈 때 먹는 거에 돈 안 아껴요. 그리고 엄마, 수진이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좀 내버려 두세요. 왜 자꾸 애 뒷조사를 하고 그러세요? 뒷조사라니요. 자기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던 육전 한 접시도 못 얻어먹고 배달된 차가운 음식으로 제사상을 받은 게 엊그제인데 아들놈은 제 마누라 편들기에 급급해 저를 이상한 시어머니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여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봐. 당신 가는 길에 따뜻한 밥 한 그릇 제 손으로 못 챙겨준 게 이제야 한이 되네.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며느리가 말한 제주도가 어디인지, 그 아이스박스 속에 옥돔과 한우가 누구 입으로 들어가는지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경비실 박씨 아저씨에게 부탁해 며느리 차가 나간 방향을 확인하고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수진이의 친정집은 차로 2시간 거리인 경기도 외곽이었죠. 택시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만약 제 짐작이 틀렸다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면 차라리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돈댁 골목 어귀에 들어서는 순간 제 코를 찌르는 그 익숙한 냄새. 우리 집에선 냄새나서 머리 아프다며 며느리가 질색팔색하던 그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사돈댁 골목으로 들어서는 제 발걸음은 마치 물에 젖은 솜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아니, 사실은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내가 믿어온 세상이 무너질까봐, 내 아들이 선택한 여자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한 사람일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골목 어귀를 돌자마자 제 코끝을 때리는 그 냄새, 고소한 들기름에 남을 볶는 냄새, 그리고 지글지글 고기 구워지는 육전 냄새가 바람을 타고
제 가슴속을 헤집어 놓더군요. 참 우습지요? 우리 집 제사 때는 어머니 요즘 세상에 기름 냄새 배면 집값 떨어진대요라며 공기청정기를 풀가동하던 며느리였습니다. 배달 온전이 눅눅하다며 한마디 하려 하면 어머니 남이 해준 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라며 제 입을 막던 그 수진이가 지금 이 냄새의 주인공이라니요. 저는 숨을 죽이고 사돈댁 낮은 담벼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마당 안쪽 평상에는 이미 잔치상 못지않은 제사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주머니 속 메모지에서 봤던 그 식재료들이 상 위에 꽃처럼 피어 있더군요. 어른 팔뚝만 한 옥돔 3마리가 노릇하게 구워져 있고 도톰하게 부쳐낸 육전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땀을 닦으며 전을 뒤집고 있는 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엄마, 이 육전은 아빠가 살아생전에 제일 좋아하시던 거니까 내가 특별히 한우 2플러스로 준비했어. 아, 그리고 옥돔은 제주도에서 직송받은 거야. 살집이 아주 두툼하지? 아빠 오늘 진짜 좋아하시겠다. 안사돈은 옆에서 나무를 묻히며 흐뭇한 표정으로 수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난 듯 며느리에게 묻더군요. 야, 수진아. 그런데 너 시댁 제사가 엊그제 아니었니? 거기서도 이렇게 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몸살나면 어쩌려고 그래. 너희 시어머니 성격에 가만히 계셨겠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며느리는 뭐라고 대답할까?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라거나 아니면 최소한 미안해하는 기색이라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아유 엄마, 걱정도 팔자네. 거긴 그냥 배달 앱으로 세트 시켜줬어. 요즘 노인네들 그런 거 잘 모르잖아. 요즘 유행하는 고급 제사상이라고 거짓말 좀 섞었더니 세상 편하다면서 군말 없이 먹던데? 덕분에 나도 손끝 하나 안 쓰고 체력 아꼈다가 오늘 우리 아빠 상 차리는 거잖아. 얼마나 효율적이고 좋아? 효율? 효율이라니요. 며느리에게 우리 집의 정성은 속여 넘기기 쉬운 귀찮은 일이었고 친정 부모의 정성은 한우 2플러스를 직접 붙여야 하는 신성한 의무였던 겁니다. 안사돈은 딸의 영악함이 기특하다는 듯 껄껄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내가 똑똑하긴 하지. 시어머니가 돈은 좀 주시니? 너희 대출 이자 힘들다며. 말도 마. 저번에 생활비 모자란다고 하니까 노후 자금 깨서 주시더라고. 그 노인네 나 아니면 누가 챙겨줘? 그냥 적당히 비위 맞춰주면 지갑이 알아서 열리는데 뭐. 오빠도 내 말이라면 껌뻑 죽으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마. 오늘 우리 아빠 제사나 근사하게 지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린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질 뻔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핑 돌더군요. 30년 가사도우미 생활. 남의 집 바닥 기어다니며 닦고 쓰레기 치워가며 번 그 돈들이 며느리에겐 그저 비위 좀 맞춰주면 나오는 쌈짓돈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 곁에서 마누라 입속에 혀처럼 굴며 제 눈과 귀를 막는 공범이었고요. 분노가 치밀어 당장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 며느리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그 12첩 반상을 다 뒤엎고 이게 내가 말한 제주도 여행이냐? 라고 고함을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번뜩 들더군요.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저들끼리 노인네가 노망났다며 또 비웃고 말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속에는 며느리가 정성껏 육전을 부치는 모습, 옥돔을 굽는 모습, 그리고 우리 집 제사를 배달 음식으로 때웠다며 낄낄거리는 그 추악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렌즈 위로 뚝 떨어졌지만 저는 닦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제가 30년간 자식에게 쏟아부은 헛된 정성에 대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으니까요. 동영상을 다 찍고 난 뒤 저는 조용히 그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세상이 참 넓더군요. 그동안 저는 저 좁은 아파트, 저 이기적인 자식놈의 울타리가 제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아저씨, 인천공항 가는 길인가요? 아니요, 할머니. 서울 가는 길인데. 공항 가시게요? 아니요, 그냥 물어봤어요. 조만간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집에 돌아와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며느리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인생을 정리하기 위한 서류들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 궁금하시죠? 며느리는 월요일 아침, 어머니, 제주도 귤 좀 사왔어요. 라며 뻔뻔하게 들어올 겁니다. 저는 그 귤 한 박스를 받아들고 평생 잊지 못할 진짜 선물을 돌려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죠.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현관문을 응시했습니다. 마음이 떨릴 법도 한데 이상하게 차분하더군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바다처럼 말입니다. 드디어 도어락 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며느리 수진이가 큰 가방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어깨에는 작은 귤 박스 하나가 들려있더군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아휴, 제주도는 벌써 덥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어찌나 돌아다녔는지 다리가 다 퉁퉁 부었네요. 여기 이거 오는 길에 시장 들러서 어머니 드리려고 귤 좀 사왔어요. 맛 좀 보세요. 수진이는 귤 박스를 식탁 위에 툭 내려놓으며 생색을 냈습니다. 친구들과 힐링하고 왔다며 어머니 생각이 나서 무거운 걸 들고 오느라 고생했다며 너스레를 떨더군요. 불과 이틀 전 친정집 마당에서 그 노인네는 눈치도 못 챈다며 깔깔거리던 그 입으로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귤 박스를 열어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친정 아버지를 위해 샀던 그 한우와 옥돔에 비하면 이 귤 박스는 참으로 초라하고 가벼웠습니다. 마치 저를 향한 며느리의 얄팍한 마음처럼요. 그래, 고생 많았다. 제주도 바다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구나. 그런데 수진아, 제주도에서 전도 부쳐 먹었니? 내 몸에서 고소한 기름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구나. 순간 며느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영악한 아이답게 금세 표정을 고치더군요. 아유, 어머니도 참. 펜션에서 애들이랑 삼겹살 구워 먹어서 그래요. 냄새가 옷에 배었나 보네. 얼른 씻어야겠다. 아, 오빠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씻으러 들어가려는 며느리를 저는 나직하게 불러 세웠습니다. 수진아, 씻기 전에 여기 좀 앉아봐라. 너랑 준호한테 보여줄 게 있단다. 마침 부스스한 얼굴로 방에서 나온 아들 준호도 영문을 모른 채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앞에 저는 휴대폰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죠. 거긴 그냥 배달 앱으로 세트시켜줬어. 노인네들 그런 거 잘 모르잖아. 비위 좀 맞춰주면 지갑이 알아서 열리는데 뭐. 정적이 흐르는 거실에 며느리의 경박한 목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영상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들 녀석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휴대폰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입을 벌리고 있었죠. 영상이 끝나고
제가 휴대폰을 걷어들였습니다. 수진이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울먹이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날 너무 힘들어서 실언을 한 거예요. 친정 엄마가 하도 부축이니까 기분 맞춰드리려고. 어머니 아시잖아요. 저 평소에 어머니 얼마나 생각하는지. 아니, 나는 모른다. 내가 나를 눈치 없는 노인네로 생각하는지, 내 노후 자금을 쌈짓돈으로 생각하는지는 이제 아주 잘 알겠구나. 옆에 있던 아들이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제 눈치를 보며 수진이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잘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장인어른 첫 제사라 마음이 쓰여서 그랬나 보죠. 말이 좀 심하긴 했어도 본심은 아닐 거예요. 가족끼리 왜 이래요, 정말. 가족? 그래, 준호 내 말이 맞다. 가족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결정을 내렸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 2개를 식탁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며느리 앞으로, 하나는 아들 앞으로 말입니다. 수진아, 내가 우리 집 제사 때 그랬지? 효율이 중요하다고. 나도 이번에 아주 효율적인 결정을 내렸어. 그 봉투 열어봐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연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엔 그동안 제가 이 집 대출 이자와 생활비로 보냈던 내역서, 그리고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집, 내 명의로 된 내 집인 거 잊지 않았지? 오늘 아침에 매매 계약 마쳤다. 잔금 치르는 날이 이번 달 말일이야. 너희는 그때까지 짐 싸서 나가라. 아, 그리고 너희 친정은 12첩 반상 차릴 정성이 넘치니 거기 들어가 살면 되겠구나. 며느리는 악을 쓰며 주저앉았고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주저앉아 통곡하는 며느리와 넋이 나간 아들을 뒤로하고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둔 짐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30년 넘게 이 집 저 집 다니며 남의 집 살림해주던 손으로 일군 내 집인데 막상 제 짐을 챙기니 커다란 가방 하나가 전부더군요. 참 허망했습니다. 자식놈 집 늘려주고 살림 채워주느라 정작 제 인생은 이 가방 하나 속에 다 들어갈 만큼 작아져 있었던 거죠. 현관으로 나서는 저를 아들이 절박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래요? 집을 팔면 우린 어디로 가라고요? 지금 전세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 거 모르세요? 수진이가 잘못했다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아들의 눈에는 제 상처가 아니라 당장 자기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희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효율과 독립을 이제 제대로 실천해 보렴. 장모님 제사에 12첩 반상 차릴 정성 있는 며느리니 친정 가서 효도하며 살면 되겠구나. 아, 그리고 내일부터 생활비 지원은 10원 한 장 없다. 내 노후 자금, 이제야 주인 찾아가는 거니까 서운해하지 마라. 며느리 수진이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우는 건 미안해서가 아니라 제 지갑이 다치는 게 무서워서라는 걸요. 저는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너희 시아버지 제사 이제 폐지한다. 죽은 사람 밥상에 배달 음식 올려놓고 비웃음 사는 제사, 조상님들도 역겨워서 안 드실 게다. 앞으로 나 죽은 뒤에도 제사 지낼 생각 마라. 나는 살아있는 동안 나를 위해 맛있는 거 먹고 나를 위해 돈 쓰며 살 거니까. 집을 나선 저는 그 길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통장에는 지판 잔금과 그동안 아껴온 노후 자금이 든든하게 들어 있었죠. 평생 남의 집 청소하느라 굽었던 제 허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곧게 펴지더군요. 지금 제가 어디 있냐고요? 저는 지금 울진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마당 넓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파도 소리에 눈을 뜨고 시장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생선 한 마리 사다가 나만을 위한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립니다. 배달 음식요? 이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나를 위해 직접 만든 밥 한 끼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이제야 알았거든요. 얼마 전엔 아들놈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친정집에 얹혀 살다가 구박이 심해 결국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고요. 며느리는 예전만큼 친정에 정성을 쏟지 못해 친정 엄마와 맨날 싸운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래, 열심히 살아라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안하냐고요? 아니요, 속이 다 후련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 5070세대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나는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가슴 아리하지 마세요. 내 손에 쥔 돈, 내 몸의 건강, 그리고 내 이름 석자. 그게 진짜 나를 지켜주는 가족입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중요한 건 지금 살아있는 내 인생을 정성껏 대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닌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해드렸다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명자가 아닌 박순희로 살아가는 제 새로운 인생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